돈 일하게 하라. 박영옥의 투자 철학이 담긴 부의 길잡이. 부자가 되는 길 씨앗을 뿌리듯.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할 것인가? 이 강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 돈 일하게 하라는 주식농부로 불리는 박영옥 작가의 투자 철학을 담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서야. 이 책은 단순히 주식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아. 농부가 좋은 벽씨를 고르고 땅을 일구고 끊임없이 돌보며 수확을 기다리듯 돈을 일하게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예를 들어 박영옥은 4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1,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일군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으며 독자들에게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야 한다고 속삭이듯 말하지.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져. 그래서일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나. 자, 그럼 이 책의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시사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돈 일하게 하라는 박영옥이 농심투자라는 독특한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부를 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야.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부터 실제 투자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해. 박영옥은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돈놀이로 보지 않아. 그는 주식을 기업과의 동행으로 여기며 좋은 기업을 골라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해. 1장 부자를 선택하라. 첫 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행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 예를 들어 그는 가난이 주는 피로감, 즉 만성 피로를 언급하며 돈이 부족한 삶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 그는 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해 돈이 없으면 자유도 제한된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다. 이 장에서는 돈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 부자는 나쁘다거나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해. 이 장 게으른 돈의 엉덩이를 걷어차라. 두 번째 장에서는 돈을 게으르게 쌓아두는 대신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을 비유적으로 게으른 일꾼에 비유하며 이런 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처에 넣어 움직이게 하라고 말해. 특히 그는 집을 단순한 소비재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제안해. 집은 집이다 라는 그의 말은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대신 유동성 있는 투자로 돈을 굴리라는 메시지로 다가와. 3장 주식농부의 농심투자. 여기서부터 박영옥의 핵심 철학인 농심투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해. 그는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고 땅을 갈고 꾸준히 돌보듯 투자도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예를 들어 그는 한 제약회사의 사례를 들며 그 회사의 직원들의 표정, 근무 환경, 심지어 근처 주민들의 평판까지 꼼꼼히 살핀 후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해. 이런 현장 중심의 접근법은 단순히 차트나 숫자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투자야. 4장 투자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투자는 기술이자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이야. 박영옥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그는 한 번의 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급등주를 쫓거나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한 결과 손실을 봤던 경험을 공유해. 투자는 두뇌의 회로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그의 말처럼 이 장에서는 투자 습관을 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해. 5장 어떤 기업과 동행할 것인가? 이 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예를 들어 그는 심심한 종목을 찾으라고 해. 즉,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주식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야.
그는 한 식품회사의 사례를 들며 그 회사가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고 투자했다고 밝혀 또한 경영자의 역량, 업종의 이익 가능성, 돈의 흐름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해 6장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비법. 마지막 장에서는 실질적인 투자 비법을 다뤄 그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한 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며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또한 그는 내 몫이 아닌 기회는 독이다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원칙에 충실한 투자를 하라고 당부해 에필로그 자본시장이 서민의 희망이다. 책의 마지막은 자본시장을 서민의 희망으로 바라보는 박영옥의 비전으로 마무리돼 그는 주식 투자가 단순히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믿어. 예를 들어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해. 핵심 메시지 돈을 일꾼으로 만들어라.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해 돈을 일하게 하라. 박영옥은 돈을 단순히 저축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그의 농심 투자 철학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동행하는 태도를 뜻해. 1. 가치 투자, 기업의 본질을 보라. 박영옥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지 않아.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자의 철학, 사회적 평판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 대상을 선정하라고 말해. 예를 들어 그는 한 제조업체의 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해.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주가 차트를 보는 것과는 달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믿는 거야. 장기 투자 시간을 내 편으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는 게 그의 두 번째 메시지야. 그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듯 투자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한 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해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큰 수익을 얻은 사례를 통해 시간이 투자자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해. 3. 현장 중심의 투자 발로 뛰어라. 박영옥은 책상 앞에서 차트만 보는 투자를 경계해. 그는 실제로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의 표정을 보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현장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한 회사의 공장 근처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이런 생생한 이야기는 투자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삶이 얽힌 과정임을 보여줘. 4. 원칙과 훈련 감정을 다스려라. 투자는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분야야. 박영옥은 욕심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울타리에 가두고 철저한 원칙과 훈련으로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해. 그는 한때 급등주를 쫓다가 손실을 본 경험을 공유하며 투자는 두뇌의 회로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해. 즉,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 성찰로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라는 거야. 시사점 돈과 삶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 돈, 일하게 하라는 단순한 투자 가이드북이 아니야. 이 책은 돈과 삶, 그리고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해. 첫 번째 시사점은 돈을 단순히 소비나 저축의 도구로 보지 않고 일꾼으로 활용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박영옥은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을 투자로 굴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해. 이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 두 번째 시사점은 주식 투자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는 점이야. 그는 자본시장이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예를 들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해. 결국 개인의 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시사점은 투자에 필요한 인내와 공부의 중요성이야. 박영욱은 투자 성공의 열쇠가 원칙과 훈련에 있다고 강조해.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단기적인 유혹을 참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인생은 닮아 있어. 마지막으로 이 책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는데 도움을 줘. 부자는 나쁘다거나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돈을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보게 해.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속에서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을까? 돈, 일하게 하라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재테크와 주식,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어. 독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야. 특히 박영욱의 소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문체와 실질적인 조언이 많은 공감을 얻었어. 한 블로거는 이 책을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가 있어 밑줄 치며 읽었다고 했어. 그는 특히 박영욱의 농심투자, 철학이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돈놀이가 아닌 기업과의 동행으로 바라보게 했다고 말해. 예를 들어 그는 책을 읽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어.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이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어. 그는 박영욱이 강조하는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실천하며 투자 대상 기업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본 경험을 공유했어. 현장에서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기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 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지침을 준다고 했어.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이 주식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아쉬워했어. 한 블로거는 다양한 투자처를 다룰 줄 알았는데 주식에만 집중돼 있어 조금 단조롭게 느껴졌다고 언급했어. 그럼에도 그는 박영욱의 장기 투자 철학과 기업, 분석 방법이 다른 투자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라고 평가했어. 또한 이 책은 특히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 한 독자는 박영욱의 이야기는 마치 옆집 아저씨가 조언해주는 듯한 친근함이 있다며 그의 소탈한 문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투자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다고 했어. 당신의 생각은 어떨까? 돈, 일하게 하라는 단순히 주식 투자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돈과 삶, 그리고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야. 박영욱의 농심투자, 철학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꾸준함과 원칙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 이 책을 읽고 나면 돈을 단순히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거야.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아직 읽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해? 투자나 돈에 대한 너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꼭 들려줘. 이 책이 너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정말 궁금하다.